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6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60일이고요. 오늘은 부자의 그릇 186페이지예요. 186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할게요.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많은 행운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행운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혼자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욕망이 되게 많아요. 욕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항감도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항감도 커서 욕망이 많으면 저항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았는 것조차도 이제 나중에는 도움 받은 사람한테 저항하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항감을 막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감사함으로 돌아갔을 때, 감사함으로 내가 감사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또 이제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행운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거예요. 내가 행운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 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건 내 거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던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중요하지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바뀔 때 내가 일이 더 잘 되는 것이고 저 상대방에 대한 이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야. 나 스스로 했어? 아니면 원망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내가 이제 일이 잘 안 되죠. 그런 것들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자꾸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불편한 것들은 다 찾아서 왜 그런 건지를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행운과는 상관이 없는데 요번에 이제 그 여행을 갔잖아요. 가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여행을 갔는데 지금 회사에서 세미나가 이제 아침마다 한 3일인가 4일인가 세미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세미나장에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데 너무 웃긴 거 있잖아요. 제가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너무 웃긴 게 저희 하여튼 남편은 이제 그게 있어요. 끌어당기는 그 성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성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끌어당기는 성 에너지에 반응하는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제가. 거기에 반응하는 여자를 싫어했는데, 요번에도 너무 웃긴 게, 이게 세미나가 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하신 이제 그런 VIP 이제 자석들하고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계속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뭔가를 더 이제 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냥 계속 꾸준하게 하는 그런 이제 팀멜리트라서 뒤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남편이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딱 보면 남편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꼭 있잖아요. 다리가 엄청 굵은데 그 종아리 말고 허벅지에 그 치마가 허벅지 반 이상이 올라간 여자들이 항상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몇 번을 제가 본 거예요. 아니 허벅지 반 이상으로 올라간 허벅지가 이만큼 보이는 여자가 항상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제가 어딨어 성누리님은? 늦게 들어왔는가? 아까 인사할 때는 안 보이더니 어디서 킥킥킥거리는 거예요? 아 웃겨라. 그랬더니 그 제가 근데 탁 이렇게 보잖아요.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딱 보니까 굵은 마네킹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어진 거 있고, 아 꼭 굵어 갖고 찢어졌을까요? 작아서 올라갔는가? 그랬을 수도 있겠 그래 웃겨요 손을. 그 제가 볼 때마다 옛날 같았으면 막 화가 나서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아니면 "이놈 미친 거 아니야?" 이랬어요 속에서. "이건 뭐 저런 여자들 옆에 그 맨날 가서 앉히노."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아직 이제 끊임없이 인제 외부의 영향을 진짜 흔들림 없이 안 받아가는 그런 과정 속으로 이제 더 들어가야 되지만 외부의 영향을 안 받고 그러니까 '어 굵은 마네킹 있네.' 인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냥 딱 보고 그 감정에 요동을 안 지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편해진 거죠. 엄청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 저기 '외부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 제가 엄청 편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행을 인제 여행하는 동안에 제가 편안해지니까. 그 남편의 그 에너지는 있어요. 에너지는 있는데 저 사람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치는 빠르죠. 근데 이제 그냥 인제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도 제가 영향을 받질 않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끊임없이 계속 신념 찾고 불편한 거 질문하고 막 그러잖아요. 듣는 거랑 질문하는 거 틀려요. 엄청나게 질문 많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스스로 쪼끔 알아차리는 거? 어제도 인제 그 오리엔테이션 명상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알아차리고 그 스톱하고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보고. 그 제가 거기 영향받지 않은 저를 보고 아니 한 두세 번이 다 그런 거예요. 굵은 딴 건 안 보여요.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상태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네. 하야마도 오타니도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사업 파트너였던 거죠. 저는 최후의 발악으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다 줄이면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신메뉴 개발도 뜻대로 안 됐고 하야마가 놓고 간 크림 주먹밥 레시피에만 계속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모든 매장에서 크림 주먹밥의 폐기 개수가 매출 개수를 웃돌자 저는 제가 졌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 매장 2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죠. 당시 저는 친구한테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구 매장 2곳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됐지만 편의점과의 컬래베이션 때문인지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하락한 탓인지 가격이 센 주먹밥 가게라는 이미지까지 생겨서 예전처럼 매출은 신장되지 않았고 이익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속해도 절대 나아질 리 없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매장의 후처리로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난 다음 달 운전 자금이 부족해질 게 눈에 훤했고요. 추가로 브릿지론을 더 얻을까 아니면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던 지난 2년 반의 도전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이카쿠는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사실상 도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한테 돈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돈은 내가 돈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의식이 되고 내가 돈을 또 돈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는 그 의식이 되어야지만 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요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만 맨 보고 공부하고 인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타 그룹의 리더들 그다음에 뉴스킨에서 2년 만에 인제 이렇게 그 컨벤션 그 저기 그 트립을 하면서 모이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이제 여러 어떤 그 리더들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타 그룹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인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되면서 결국 진짜 힘을 합하는 게 무엇인지 있잖아요. "Empower me." 나에게 힘을 실어줘.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그쵸? 그럼 뭐야?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힘을 실어 줄 거야."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힘이 가는 거예요? 본인 자신한테 힘이 가는 거죠. 근데 저항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안 들어오셨네. 오늘 안 들어오셨네. 어제 글이 오시더니만 안 들어오셨네.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그냥 되게 재밌는데 어쨌든 그게 확장이 되고 공부했던 게 또 다른 세상을 또 보니까 거기서 공부했던 게 확장이 되고 그들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고 내가 뭔가 나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했는데 그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힘을 실어 준다고 딱 마음먹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본인 자기 자신들에게 힘이 가겠죠. 그러면 힘이 연동이 되겠죠. 서로 연동이 된다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의 그릇이 서로에게 인정해 주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쟤는 이래서 싫어. 쟤는 싫어."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 내가 그릇을 자꾸 좁혔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여행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은 그릇만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는 거죠. 예. 어느덧 밤 11 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운이 나쁜 거는 그냥 나쁜가요? 아닌 거예요. 신념대로 생긴 거예요. 운이라는 거는 어느 그것도 그냥 인연이 아무 때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이 나쁜 거, 운이 좋은 것도 내 신념, 내 믿음대로 생기게 되는 거지. 운이 그냥 신념이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운이 나쁜 일이 생기지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나빴어라는 거는 내가 신념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운이 나쁜 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믿음에서만 그렇다는 거를 알면 이 믿음이 뭐예요? 화분 안에 씨앗이 심겨져 있잖아요. 이 씨앗인 거예요. 이 씨앗을 바꾸면 운이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생기든 거기에서 내가 신념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안녕. 신념대로, 신념대로 믿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킥킥킥 하다 나타나셨어. 잠이 깨든가 봐요. 그래서 어 믿음대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서 내 믿음대로 '어머 이거 운이 나빠.'라고 해석을 하든지 '이거 운이 좋아.'라고 해석을 하든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남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괴롭히게 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냥 막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막 그런 것들을 인제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남편은. 그러고 생각을 했더니 돈이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이 어땠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어땠으면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도 뭐 커피 한 잔 갖다 주는 것조차도 제가 엄청나게 집착하고 싫어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 인간이 미친 거 아니야? 나를 고통을 주네?' 저 인간이 나를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외부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남편도 아니고 어릴 때 3살 이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남편을 또 만나게 됐고 이 남편에 의해서 더더욱 자극이 됐던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그랬던 거에 대한 걸 끊임없이 신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중간에도 뭐 감사한 적이 있고 막 이렇게 됐지만 제 인생에 진짜 저희 남편이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준 것이고 공부하기 이전에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돈을 막 벌면서 막 이게 의식이 확장이 돼서 다른 리더들의 에너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남편에 의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을 찾게 됐고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를 느끼게 돼서 의식 아카데미를 만나게 된 계기를 준 것도 다 남편이에요. 돈을 벌게 하게 된 계기도 남편. 의식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남편. 다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들 인제 부자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부자들을 만나게 된 계기를 옆에서 제공을 해 주는 것도 남편. 뭔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다 남편인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인데도 '저 인간이 나를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것인지 '저 사람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할 것인지 저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제 믿음 체계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제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남편이 어떻게 해 줘서가 아니라 남편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행 다니면서 자기를 계속 어필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그 영어도 하나 못하는데 지하철 타고 빅벤이 유명하거든요. 런던에 이 빅벤을 보러 가고 막 있잖아요. 뭐 같이 또 기차를 타고 가서 또 인제 뭐 같이 갔지만 또 이제 막 아울렛을 가게 되고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또 영어도 못하는데 막 이렇게 그냥 conversation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3 시간 반 동안 2층 버스를 타고 런던 투어를 계속 3 시간, 2 시간 반이라는데 차가 막혀 가지고 마지막 오는 날은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했던 거 있잖아요, 누리님이. 그게 2층 버스에서 찍으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하나도 안 되는데 막 다니까 '아 그래 이 사람 역시.' 근데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나?" 하면서 "나는 영어도 안 되는데 다니지 않는 다니는 거 보면 신기해." 그래. 자기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기를 자꾸 있잖아요. 알아달라고. 인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대단하네. 야 대단하다. 영어도 못하는데 진짜 잘 다니네." 저는 그냥 옆에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했던 그런 시크릿을 했던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남자라는 걸 자기가 그렇게 PR을 하더라고요.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지만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 마음이 바뀌어야 이게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신념에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뭔가 운이 좋고 나쁘고도 내가 내 신념에 의해서 내 해석에 의해서 '저 남자는 내 남편은 운이 더럽게는 없어.' 그쵸? '나를 고통 속으로 넣을 거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운이 너무 나에게 행운을 갖다 주는 사람이야. 기회를 주는 사람이야.'라고 하는지 모든 사람들은요. 어 기회를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제가 인제 점점 인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겠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등감 때문에 뭔가 내가 인제 경쟁 의식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내가 저 사람들을 밀어내고 막 그랬었구나.'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엄청나게 공부하면 할수록 엄청 편안해지는 그런 제가 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되시는 거 맞죠?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이 나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운이 나빴어."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에 있다."네. 진짜 잘못은 뭐요? 다른 데에 있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 자기 자신을 믿었던 신념대로 작동됐다라는 거예요. 돈과 성공에 대한 믿음이 좋지 않으면 끝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
아카데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가 가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 걸림돌이 있을 때 내면을 보고 왜 내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내 의도 자체가 조작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조작을. 어제도 이제 명상 그 오리엔테이션 하시는데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에고라는 게 조작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불편한 게 있구나라는 걸 내가 나를 알아차리고 스탑. 내 의도가 뭐지? 내가 눈물이 나는 의도가 뭐일까? 뭔가 있잖아요. 감기가 안 나는 의도가 무엇일까? 뭐 그런 것들을 근데 어제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던 게 선생님이 이제 어느 수업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드백을 또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오늘 들은 중에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한 중에 뭐가 제일 좋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현관 밖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셨다 두들기시는 거예요. 똑똑똑똑똑똑똑 두들기시는 거예요. 두들기시니까 우리 이경수님께서 가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이제 내가 내 자리로 고요하게, 그러니까 내가 눈이 내 의식이 밖으로 가 있으면 어머 저 사람 이쁘네, 어머 해바라기가 너무 좋아, 해바라기가 부자가 된대, 어쩐대. 그런데 나는 왜 해바라기를 온 집에다가 도배를 했는데 나는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고통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잖아요. 어머 저 사람은 안경을 꼈네, 어머 저 사람은 뒤에 화면이 있네, 어머 허영준 씨는 어딜 걸어 다니시는가 봐, 하늘도 보였다가 나무도 보이고 난리가 났네. 자꾸 제 주의가 어디로 가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면 나를 볼 수가 없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 미간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의를 모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밖에 있던 것을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똑똑똑똑똑똑똑 문을 이제 두들겼을 때 내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내가 때가 되면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우리 안에서는 우리 이경수님께서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 열어주시는 분이 때가 되면 신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저는 그게 어제 너무 제일 좋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서 순간 여기 준비하면서도 가만히 앉아서 미간에다가 그냥 명상할 때 있잖아요. 명상하실 때 미간에다가 집중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전에는 1초도 못 있었어요. 눈 감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눈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 어제 그랬었는데 내가 한마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말 못했네. 아이고, 이 인간이 말이야.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별의별 생각이 막 오만 막 오는데요. 자꾸 신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게 점점 이 뿌리가 완전히 뽑히지는 두려움이 않았지만 이 근접해서 가서 계속 찾다 보니까 여기서 자란 뿌리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쭉 자라면서 잔 가지들이 막 올라왔던 것들을 하나씩 꺾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상을 순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생각이 잠깐 없어져요. 생각이 없는 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상을 5분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생각은 뭐예요? 내 신념이라서. 신념이잖아요. 생각은 신념이라서 내 생각, 신념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맑아져 있는 그 공간, 내 신념이 없는 그 찰나의 순수한 그 공간을 자꾸 5분씩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뭐 알려주시는데 어제는 그렇게 해서 순간 이제 명상을 할 때 두들기고 있으면 때가 되면 신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래. 뭔가 고민이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 제가 왜 저래. 저 사람이 어떻게 외부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 안으로. 저 밖으로 봤던 걸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밖을 보지 말고 내 안을 보면서 내가 뭐 알아차리면서 스탑하고 의도가 뭐지? 의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내 의도가 밑에 깔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면 괜찮은데 내가 순수한 게 아니라 내 두려움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작들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점점 순수해지고 신념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죠? 감정이나 이 마음에서. 근데 내 믿었다는 것 자체가 내 신념 체계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끊임없이 주변에 불편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찾아서 계속 내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사건 찾았으면 신념 발표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돈의 거울은 결국 내가 돈을 믿고 있는 신념 체계잖아요. 그게 아직 이제 진짜 모습에 다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돈의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그러니까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도 내 성공과 돈에 관련된 믿음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봐요. 아직 내 믿음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은 아직은 성공과 돈에 대한 믿음이 올바르게 엄마 아빠를 보면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들이 뭔가 있다. 근데 그 대신에 성공과 어떤 내 목표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꿈과 목표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불편한 것들, 그 어떤 그 목표 지점이 없는 상태에서는 탁 나가자마자 택시 잡아 타고 그냥 가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택시 타고 미국 가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택시 타고서 미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택시를 바꿔 타야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택시를 바꿔서 미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송 체계를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그만큼 그걸 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럼 도구나 이런 돈이나 이런 여행 경비 계획이 다 짜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먼저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뭐가 내 생각 믿음 체계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불편한 것들을. 그게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 보면 어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방향이 없는 거죠. 그냥 살아가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일단 타이밍도 잘못됐고 모든 것들이 다 물건 가치도 잘못 받고 그렇죠. 물건의 가치 크림 주먹밥에 대해서 끝까지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앞만 좋은 음식도 질린다 했는데 뭔가 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분은 뭐냐면 성공과 돈에 대한 신념 체계가 그닥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거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계속 즐기고 있다. 내가 신념은 이래서 신념대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신념대로 그냥 즐기고 있으려고. 에고랑 감정에서 내 마음에서 그냥 즐기고 있다. 이걸 벗어나야 하는데 이 한 생에서 그거를 돈만 벌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의식이 확장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대로 있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라는 거죠. 의식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돈과 성공, 정서적인 거, 이성적인 거, 유전적인 거, 질병에 관련된 믿음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다리가 아파? 왜 내 다리가 아프지? 다리가 계속 아파. 왜 그럴까? 이 다리가 아프면서 내가 이 다리가 막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다리가 아픔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픔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지? 아픔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의도가 숨어있는 그 조작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밑으로 파헤쳐야지 대충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는 거랑 그냥 두리뭉실 그 느낌으로 그냥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찾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아픈 거, 질병, 모든 것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안 행복해. 제가 이상해. 봤는데 뭐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건 요만한 노트 들고 다니시면서 다 적으셔가지고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